안녕하십니까. 우주가 도와주는 지점장 서울 우주인입니다. 포스트잇을 활용한 상담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자, 이제 포스트잇으로 실제로 상담한 알씨님들의 활용 후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씨님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느낌, 또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 아마 동료 알씨님들이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포스트잇으로 상담한 알씨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참조하셔서 한번 실제 고객을 상담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이 운전자 보험이 업그레이드 할 일이 있어서 그걸 핑계로 해서 이걸 가지고 가서 좀 얘기 좀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식사하고 카페에 가서 이제 운전자 보험 업그레이드 사인을 끝내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보험을 저한테 좀 많이 가입한 고객이어서 물었어요. 보험이 왜 중요한지, 아니면 그냥 아는 지인이어서 가입을 했는지 그걸 전부터 묻고 싶었는데 오늘 한번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반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제일 보험 가입하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사인을 했느냐 그랬더니 글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핸드백에서 이제 이걸 꺼내서 포스트잇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이렇게 내가 오늘 이제 이사장을 보고 생각이 나서 이걸 적어왔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한번 나열을 해봐라. 그랬더니 보이지 않게 일반 알씨님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이분은 이제 남자분이어서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치매 간병을 제일 먼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놓고 이제 암 내심을 넣고 실손을 세 번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첫 번째 치매 간병을 했냐 그랬더니 TV를 보고 주위에서 보니까 여자들이 치매로 제일 많이 걱정을 하더라. 그래서 내게 아니라 우리 와이프를 생각을 하고 나열을 해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은 제가 이제 펄스그레스 사업하는 사람이어서 조그맣게 펄스그레스를 제안을 해가지고 간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건 내놓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와이프가 전에 갑상선암으로 10년 전에 해서 완치는 됐는데 혹시라도 또 나이 들면서 치매가 있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간병보험을 저한테 또 한 2, 3개월 전에 가입했던 고객이어서 그래서 이제 설명을 쭉 했더니 이제 이게 자기도 와이프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봐야겠다고 그러면서 이 사진을 자기도 찍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펄스그레스를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이가 62세인데 앞으로 한 3, 4년, 그래 5년만 사업하고 그만 쉴란다고. 근데 이걸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그런데 하게 되면 다른 것도 생명 것도 두 가지나 있어서 다 완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한번 좀 일시납으로 내는 것도 괜찮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생각만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주면 연납도 있고 일시납도 있고 방법 여러 가지 있으니까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제안서 주고 그렇게 왔는데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이거를 했더니 와이프를 생각하면서 사진 찍고 가서 와이프한테 물어보겠다고 한 말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좋은 시간 보내봤습니다. 딱 들어보면 운전자 보험을 제안하러 갔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치매 간병이라는 화두로 넘어가게 된 거죠. 저는 그거를 체결하고 안 하는 걸 떠나서 우리가 고객에게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고객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와이프의 치매 간병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상담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걸 안다는 거는 비즈니스에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걸 알고 알아냈다는 게 저는 좋고, 우리가 합법할 때 딱 세 가지 있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나열해봐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제일 마지막이 중요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야 고객이 들을 준비가 되니까. 이제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영희 팀장님은? 저는 사실 이 고객님은 일반 보험 때문에 만났어요. 학원 배상 책임 때문에 만났는데, 학원 배상 책이 연 2만 원짜리잖아요. 근데 화재 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수 없는 그런 고객이세요. 경제적인 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가족분들도 거의 실비 정도밖에 없으시거든요. 근데 10년 전에 저한테 실비를 들었지만 이렇게 추가로 뭘 더 가입을 하세요 해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신 분이신데 그래서 사실 운전자 보험도 통합보험에 예전에 그거 그대로 갖고 계시는 고객이세요. 일반 보험 하러 갔다가 이런저런 개인적인 얘기 서로 하다가 그 얘기를 했죠. 사실은 제가 숙제가 있다. 근데 이분한테는 어떻게 보험을 권할 수 없으니까 숙제가 있다니 그러면 되게 호응을 잘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뭐냐고 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이걸 꺼내 사실은 이거를 제가 공부했던 거를 그냥 가져갔어요. 따로 준비를 안 해갔거든요. 종이를 증거만 달랑달랑 가져갔기 때문에 노원이어서 숙제에서 이렇게 딱 해서 보여드렸게 하고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보험 가입을 하신다면 그래서 하시더라도 순서를 이렇게 정하시면서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첫 번째 실손의료 보험은 왜 먼저라고 생각하시냐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길래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실손의료 보험이 세대가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막내 둘째 딸이 몸이 안 좋아서 실비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5년 동안 다행히 아무것도 없어서 가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본인이 가입했던 13년도 계약하고 지금과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해서 시선을 이렇게 변천 과정이 있다. 자기보다는 있고 이렇게 변천 과정이 있다 얘기하고 진행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민식이법을 얘기했어요. 운전자 보험에서 예전에는 지금 갖고 계신 성천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 민식이법으로 의식이 많이 바뀌고 법률도 많이 바뀌어서 지금 2억까지 보상이다.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숙제라는 핑계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좋은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 운전자 보험 다시 할 테니까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저는 뭐가 좋았냐면 이분한테 사실 뭘 보험을 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고 근데 이 숙제라는 핑계로 이렇게 해서 보험이 이렇게 분야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변천되는 과정이 있고 본인한테 상황에 맞춰서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것들도 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제안을 못 해드리는 건 맞다.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그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는 게 전 너무 좋았고 두 번째는 운전자 보험 제가 10,000원짜리라도 추가할 수 있다는 게 좋았고 이제 세 번째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뒤에서 A4 용지를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해서 이쁘게 만들고 가지고 다니세요. 이게 지금 제가 쓰던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면 고객들한테 이쁘게 이렇게 진행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제 나름의 왜 제가 그 자리에서 써가지고 드리는지 이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것도 이유는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어쨌든 저의 말에 계속 귀 기울여 지금까지 제안하는 분들은 더 말씀을 다 기울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동기부여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참 이 포스트잇이 좋은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포스트잇 상담을 하는 정말 이유가 그거거든요. 우리 아시님들이 보험 이야기를 고객하고 꺼내야 되는데 우리는 RC 입장에서 보험 이야기를 해요. 고객 입장에서 보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고객이 뭘 궁금해하느냐 사실 그거는 중요하거든요. 알아내는 게. 근데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 뭐가 중요해? 라고 한다고 대답해 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숙제라는 핑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쭉 어쨌든 나열을 했더니 실손의료비가 나온 건데 또 이제 이영미 팀장님이 실손의료비를 또 자연스럽게 실손의료비 변천사를 이야기하면서 운전자 보험도 그런 식으로 변천한다는 예를 들면서 보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아마 이제 이영미 팀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은 귀를 기울일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원래 그 고객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고객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씨님들이 그게 귀를 기울이는 고객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섣불리 부담스러워서 얘기를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고객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있다는 거는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우리 위원희 아씨님은 포스트잇 오케이. 우리 한포자 팀장님. 우리 위원희 아씨님은 저기 코로나 때문에 저희 저번 주에 스터디 할 때 박수장 팀장님 VVIP 있고
역시 아이디어의 천재. 나는 그 생각을 안 했지. 가장 중요한 사람이 사실 이제 배우자인데 그래서 저도 남편한테 해봤어요. 해봤더니 그 진지하게 앉아서 사실은 내가 숙제를 냈는데 우리 지점에 팀장님이 남편 VIP로 했는데 너무 좋더라. 그런 생각이 많았다. 사실은 내 맘대로 컨설 돈 내고 내 맘대로 했는데 이게 본인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가, 맨날 그 얘기만 했는데 이제 당신의 정점이 뭔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진지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쭉 보면서 이분은 제가 이제 오랜 과정에 본인 항상 자필을 본인이 했거든요. 한 번씩 딱 이렇게 훑어보면서 이거 필요 없는데 꼭 해야 돼 맨날 이랬던 사람이야. 돈을 내가 내니까 그냥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 좋아. 그러면 이번에는 제대로 컨설팅을 해보자. 이래서 이렇게 줬더니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쭉 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오랜 동안 했던 내 경험에 경력에 노하우로 내가 플랜을 짜줬는데 본인 생각은 어떠니 궁금해 그랬더니 나이가 이제 63년생인가 그 60이 되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초에 당신이 입사했을 때는 진단금만 자기가 욕심을 냈고 실손만 자기가 크게 생각했는데 당신 말대로 이렇게 변하니까 실손은 뭐 암에 걸리면 5년 동안 5%? 그럼 굳이 그게 필요한가? 지금 내 시점은 난 치매가 1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암내심 진단비, 수술비, 운전을 많이 하니까 운전자. 실손을 마지막 전 단계로 넣더라고. 넣고 그 다음에 후유장애 사망. 난 사망보험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 사망보험 뺄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하는 말이 그러면 오랫동안 했던 아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렇게 수술 뽑기 받았는데 딱 맞아서 부부가 일심동체인가? 저도요. 웬만하면 사망 뺄게요. 근데 사망은 못 빼요. 근데 이 플랜이 정답은 아닌데 제가 하면서 느낀 게 본인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젊었을 때 생각했던 거랑 내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나는 가장 염려스러운 게 치매야. 이 실손은 진단금 수술비들이 확보가 되면 다른 것들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벌어간 것도 있고 막 이래서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야, 그 학습팀 좋네. 네, 팀장님 얘기했거든. 나는 내 고객만 생각을 했지 누구한테 가서 이거를 할까 했는데 이게 생각의 전환이더라. 그래서 본인 생각도 어떤지 궁금했는데 너무 잘했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연령대별로 틀릴 건데 나는 이러다. 그러면서 역으로 아시는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도 똑같은 것 같더니 같은 연령대는 이런 생각인가? 그래서 이렇게 연령대별로 사실은 그 컨셉을 좀 잡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우리 이제 한포자 팀장님도 지난주 이제 박수경 팀장님처럼 배우자분한테 하셨는데 지금 의외로 연세에 따라 치매 간병비를 우선순위로 넣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치매 보험을 이 사람한테 팔고 싶으니까 치매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치매를 매니에 놓는 분한테 치매 이야기하면 좀 더 듣겠죠.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이게 편한 사람 우리가 이 포스트잇이 어려운 게 아까 박수현 팀장님 말씀하셨어요. 제일 먼저 꺼내는 게 어려워요. 꺼내면 너무 쉽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근데 그 꺼내는 거를 하려면 이제 저기 이영미 팀장님처럼 일반 보험만 가입한 사람, 서먹서먹했던 사람들한테 꼭 시도를 이번 주에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너무 좋았다는 말씀입니다. 김채원 하시님 두 분 하셨는데 여기 듣다 보니까 다들 그냥 잘하셔요. 이렇게 잘하시고 참 설명도 디테일하게 잘하시니까 좀 대충 반성해야겠어요. 네. 근데 제가 요번에 조금 그게 있어요. 플랜은 대부분의 왜 내 기준으로도 짜기도 하고 내가 이제 상대방 고객 생각해가지고 플랜을 짜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그 사람이 이제 오케이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사인을 했는데 이제 배석권이에요. 몇 달 안 된 거 지점장님한테 어제 승인 받아가지고 했건데 해지할 건 한 거를 그러니까 마이헬스 이제 가입한 건이잖아요. 근데
해지할 단계까지 왔는데 설명을 이제 쭉 하다가 한 달을 좀 미뤄왔잖아요. 근데 마침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쭉 들어보더니 100세인데 90세로 줄여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설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 마음에 맞는 플랜을 짜는데 그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10,000원 정도밖에 안 줄였는데도 자기가 플랜을 자기가 선택을 해서 안 한 것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필요한 거. 자녀보험, 걔가 이제 대학생인데 걔한테 플랜을 짠 건데 부모가 자기 마음에 맞게 안 짠 거예요. 이제 다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쭉 해놓고 이게 마침 괜찮구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제 필요한 거 어느 게 우선 필요하냐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잘 해결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제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인데 고객하고 컨설팅 하다가도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컨설팅 하다가 고객이 원하는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이 될 때 한번 해보면 설계할 때도 도움이 되겠다. 지금 이렇게 그 엄마가 짜준 설계가 자녀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 수 있는데 자녀가 선택을 쭉 해놓고 거기에 맞게 설계사가 짜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도 젊은 고객들한테는 되게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은경 아씨님은 네 분한테 하셨는데 그중에 뭐 이렇게 생각나는 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어쨌든 여기 다 10년 이상 선배님들이잖아요. 저는 항상 그냥 여기 고객을 만나러 갈 때 그냥 이 일을 하는 거보다 그냥 친분을 산다 생각하고 항상 만나거든요. 근데 젊은 딸내미 친구들이랑 저는 가끔 밥을 먹어요. 같이 내가 점심시간에 맞춰서 가서 밥도 사주고 원래 옛날부터 잘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담이 없죠. 이렇게 해서 항상 하면은 저는 그래요. 얘들아 엄마가 벌써 3년이 됐다. 신기하지 않냐면 애들도 이제 오 막 이래. 근데 요즘에는 회사에서 엄마는 아직 선배들보다 못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엄마 나름대로의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한다. 그랬더니 무슨 공부 하시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야 엄마가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엄마 생각은 이런데 너는 어떤 거를 제일 우선순위로 놓고 생각하니 엄마가 너희들의 연령대에 맞춰서 컨설팅 할 때는 좀 참고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제 젊은 아이들은 확실히 실손을 먼저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팠을 때 병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진단비, 세 번째는 수술비. 근데 우리 딸이 간단하게 여성 쪽에 그 시술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게 수술비에서 거의 400이 나왔어요. 그거를 들은 게 있거든요. 근데 엄마 저는요 원래 암내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젊은 나이에 사실 걸릴 일은 유전적인 거 아닌 이상 가족력 아닌 이상 걸릴 일이 없으니까 수술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운동도 많이 하고 다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친구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니네들 연령대는 그게 맞겠구나. 너무 고맙다. 엄마 공부하는데 너무 도움이 됐다. 이제 언니도 나 공부하는데 좀 참여 좀 해줘봐. 그래갖고 이제 또 내놨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언니가 사촌 언니긴 하지만 71세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시지. 우리 엄마 큰 오빠의 큰 딸인 거야. 근데 언니가 어쨌든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시니까 연세에 비해서 이 스마트폰도 잘 만지거든요. 내놨더니 언니도 딱 치매를 1번으로. 그래서 왜 언니 치매를 1번으로 뽑아? 그랬더니 자식들한테 민폐 끼치기 싫다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고 싶은데 치매는 나이에서 안 되잖아. 나 가입 못해. 너무 잘 알고 있어. 그 주변에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거 참 좋은 방법 같다, 은경아. 왜냐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러니까 잘해서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다고 언니의 또 격려를 듣고 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젊은 애들이 이야기할 때 어떤 애는 실손이 중요하다, 어떤 애는 수술비가 중요하다. 제가 세 가지 합법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한 순서를 나열해봐라. 두 번째,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왜 중요하냐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 했더니 따님은 수술 받은 경험, 네. 그리고 71세 되신 분은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더라. 그럼 내가 그 다음 미주하기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데 뭐 72세 되신 분들은 준비하기 어렵겠지만 사실은 그분도 상담할 수가 있는 게 지금 당장 치매는 가입할 수 없지만 간병은 가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사실 우리 75세까지 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젊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가 중요하다 그러니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수술비가 제대로 가입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수술에 있어서는 400만이 나왔는데 근데 아주 가벼운 수술은 한 푼도 안 나온다 그러면 또 억울한 일 아니냐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 포스트잇의 궁극적으로 마지막 결론은 내 거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고 포스트잇 꺼내면 내 화법이 달라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좀 썼던 경험을 공유했으니까 이제 좀 다른 아이씨들이 어떻게 썼는지도 배웠고 한번 또 해보면 괜찮겠다라는 느낌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최소한 한 2명 이상에게는 한번 써먹어보자. 그리고 많이 써먹을수록 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학습팀이 끝나면 이걸 안 쓰게 돼요. 그냥 한두 개 하고 좋네 하고 끝나면. 근데 이거를 여러 번 써먹어보면 내 나름대로의 프로세스가 생기는 거죠. 어떤 분은 이영미 팀장님도 쓰고 어떤 분은 김채원 아씨처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쁘게 만들어서 저도 예전에 해봤거든요. 이쁘게 만들면 일단 아이씨들의 사용도가 떨어져요. 재밌게도. 왜냐면 이쁜 걸 꺼내는 거에 부담스러움이 있어요. 근데 막 써서 꺼내면 진짜 숙제하는 것 같고 진짜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느낌이 있어요. 고객은 이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제일 힘든 거는 설명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꺼내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이쁘게 만드는 게 나는 꺼내는 게 더 편하다 그러면 그거는 뭐 A4에 만들어서 코팅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이번 주에도 해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 또 좀 색다른 경험 그리고 했더니 이런 도움이 됐다라는 거를 또 이번 주에는 많이 안 했으니까 아직 최고 많이 한 분이 4번이잖아요. 이번 주에 또 많이 써먹어보고 다음 주에 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